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스크 환자의 98%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왜 이 말이 현실과 다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질환과 디스크 문제는 환자마다 증상과 상태가 제각각이지만 인터넷과 방송 매체에서는 이런 복잡함을 무시한 채 일관적인 통계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거나 반대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가 필요한데 98%는 수술 없이 낫는다, 98%는 수술이 필요 없다 같은 단정적 표현은 그 복잡한 현실을 왜곡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잘못된 의학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치료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의학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그 중에는 교묘한 말솜씨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지와 논리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보를 전달해도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있죠. 특히 수술은 절대 하지 마라, 간단한 동작만 하면 디스크가 완치된다, 이 스트레칭만 하면 좋아진다, 이 운동만 하면 좋아진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들은 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척추질환은 예방이 어렵고 원인이 복합적일 수가 있어서 이런 단순화된 정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비과학적, 비의료적인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그런 정보를 믿고 병원을 기피한다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상태가 악화되는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보를 접할 때는 이 말이 정말 근거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괄적으로 한 방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죠. 일괄적 치료의 문제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 치료로 좋아진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환자가 98%의 확률로 수술 없이 낫는다로 바꿔서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환자 개개인의 증상이 다르며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약간만 돌출되어도 심한 통증을 겪고 다른 사람은 크게 돌출되어도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각각의 상태를 무시한 채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거나 수술을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심한 환자는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데도 일괄적인 접근을 고수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의료는 환자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핵심이지 모두에게 동일한 치료를 한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해가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기본 원칙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의료진의 기본 원칙은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라 라는 조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일하는 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상 디스크 탈출이 경미해도 통증이나 마비가 심하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비가 있잖아요. 반대로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 매우 크게 보여도 통증이나 마비가 없으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척추 질환은요, 환자에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척추 질환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단정하고 한 가지 치료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질환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치료 또한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통일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일부 환자는 물리치료나 신경치료 등 비수술 요법만으로 호전되지만 다른 환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발목마비, 극심한 통증, 대소변 장애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이 시급하게,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이나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른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98% 환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치료를 미루면 장애가 남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를 봐야지 지금 환자 상태를 무시하고 아무리 심해 보여도 당신 아무리 심해 보이지만 98%는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당신도 수술 안 받을 확률이 98%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따라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심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은 수술하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은, 수술이 필요 없는 사람은 수술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됩니다. 자, 수술 받지 않고 낫는 환자가 98%다 라는 말은 그래서 이 98%란 말을 가지고 당신도 디스크가 있으니까 당신도 그 수술 안 받을 확률이 98%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이 말은 통풍 환자가 왔는데 통풍 환자가 전체 성인의 뭐 한 2%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증상은 내가 잘 모르겠고 아프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고 통풍이 맞는 것도 같지만 일단 98%는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신도 98%는 통풍이 아니야. 자, 98% 통풍이 아닌 거에 맞춰서 당신을 치료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무 이게 과장 같은가요? 똑같은 말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98%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요, 디스크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당신의 상태가 심하든 아니든 마비가 왔든 안 왔든 수술 받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마비가 있는 환자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비가 있어도 기다려봐라. 이런 말 하는 의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있는 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환자가 마비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마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환자한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통풍의 예를 들어볼게요. 통풍 증상을 가진 환자 앞에서 당신은 통풍이 아닐 가능성이 98%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코미디죠. 무의미하죠. 아무 영혼이 없는 말입니다. 이거를 수술이 당장 필요한 심한 디스크 환자를 앞에다 놓고 이 환자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디스크니까 98% 확률로 수술받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도 98% 확률로 수술 없이 나올 수 있어. 당신도 최선을 다해서 비수술 치료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웃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통계를 잘못 적용하는, 통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에 쉽게 속지 않으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장착한다 해도 이렇게 막 동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절대 야바이꾼을 이길 수 없듯이
속이려는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속이는 거를 다 안 속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전공,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냥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꼼꼼히 논리를 장착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고 뒤집은 걸 또 뒤집어 보고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은 채 막연히 통계를 적용하는 척하는 것은 진료실의 어떤 현실, 환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장난 같은 거죠. 환자는 자신이 심한 2% 안에 들은지, 즉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98% 안에 드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것이 환자에게 중요하죠. 이 환자에게 중요한 것을 밝혀내고 최대한 제시를 하는 것이 의사들의 몫입니다.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고 가짜 통계 뒤에 숨어서 어떤 98%니 95%니 90%니 이런 가짜 통계 적용을 하면서 뒤에 숨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별해서 환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료인들의 의무이자 노력이 필요한 핵심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논리적 사고와 올바른 정보가 가짜 의학 정보를 거르고 정확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의학 정보 아무거나 막 믿지 마시고 최소한 공부를 여러 개를 해보세요.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비록 똑같은 말을 9가지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9대 1의 확률로 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진실이 뭔지를 알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최대한 보시고 그 정보 중에 진짜 정보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98%의 환자는 수술할 필요 없다. 90%는 수술 안 해도 된다. 90%는 비수술로 되니까 디스크 환자 비수술로 무조건 다 몰자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장애가 오고 그 장애를 감당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척추 질환 때문에 장애가 생긴 사람 왜 생겼을 것 같으세요? 그냥 편견을 갖지 마시고, 물론 편견이 이미 강력하게 장착되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편견을 갖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 때문에 장애가 생겼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장애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것은 비수술 치료를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비수술 치료만이 선이다, 비수술 치료만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환자를 수술을 받지 않게 조장한 의사들, 그리고 수술을 받지 말라고 조장한 그런 매스컴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술 시기가 늦어서 장애가 생긴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수술로 장애가 생긴 사람 많지 않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상을 잘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은요, 완전히 장애가 생겨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미 발생한 사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 정말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지, 이미 잘못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말 불가역적인 영구적인 마비나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기 전에 그때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그 지점을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최후까지 버티면 안 돼요. 그 벼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후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늦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조건을 달았죠. 극심한 통증, 마비,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에 늦지 말고 하시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도 속아서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 아니면 완전히 마비가 이미 넘어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좋은 기술, 이 좋은 의학 기술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하는 바람이고, 맹목적으로 비논리적인 그런 치료에 매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하는 것 같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98% 척추 환자, 90% 척추 환자, 95% 척추 환자는 비수술로 치료한다. 비수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헛된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